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화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쿠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미국 어제 단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3,000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83명 정도가 나왔네요. 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6,887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수는 109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때문에 기대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대 수명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를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가 650만 명 정도가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미국에서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 대략 한 110만 명 정도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6분의 1 정도 굉장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중에 미국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기대 수명이 많이 급감했다라는 소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일조한 사람이 바로 전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코로나가 그때 막 퍼지지 않았습니까? 네, 코로나가 막 기승을 부렸을 때 트럼프가 이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막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때 조금 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방역 조치를 좀 더 잘했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가 지금만큼은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수십만 명이 살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트럼프가 그때 대통령 하고 있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하지 않았나, 미국에서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 환자들의 수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이거든요. 65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110만 명 정도가 미국에서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를 봤었을 때 인류 국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1등 국가라고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라는 것은 트럼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캘리포니아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아마도 내년 2월 달쯤에, 내년 2월 달이면은 이제 한 4달 남았죠. 4개월 뒤쯤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비상선언을 이제 해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2월 달쯤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요번 겨울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마지막 팬데믹, 마지막 위험한 고비가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마지막까지 조심해 주시고, 올 겨울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이제 마지막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니까 올 겨울만 잘 넘긴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마도 좀 더 훨씬 더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날씨가 훨씬 더 추워지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접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 안에서는 웬만하면은 마스크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손도 잘 씻으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질병들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도 잘 씻으시면서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 미국 정부는 이것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바이오 안보 전략을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향후 25년 안에 아마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또 다른 질병이 또 팬데믹으로 이렇게 또 일으킬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철저히 준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또 다른 질병이 나온다고 하면은 백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을 100일 안에 만들 수 있도록 5년에서 10년 안에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25년 안에 새로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질병이 또다시 나와가지고 또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서는 5년이나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운 질병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백신을 100일 안에 만들 수 있도록 모두 다 준비를 해놓겠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네. 야,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25년 안에 또 생긴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제발 좀 다음에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심한 질병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네, 전쟁은 일어난 지가 237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또 방금 올라온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또다시 키이우 있지 않습니까? 유크레인 수도 키이우를 또다시 공습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사일을 또 마구 쏴대가지고 지금 키이우가 또 공격을 당해가지고 3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100가구 이상이나 정전을 입었다. 네, 지금 전정 사태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러시아는 유크레인에 있는 전력망 있지 않습니까? 전력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유크레인에 있는 전력 시설 30%가 지금 파괴가 된 상태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많은 곳에서 정전 사태가 이를 것이며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겨울이 다가올 때 이렇게 정전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굉장히 추울 거란 말입니다. 네, 특히 유크레인이 굉장히 좀 춥기로 유명하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할 때 이 추위 때문에 러시아가 좀 고생을 할 것 같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러시아에서는 유크레인 민간인들을 이렇게 좀 고생하라고 이런 전력망을 지금 계속 부시고 있다고 하니까 러시아가 얼마나 나쁜 놈들인 줄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겠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민간인들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전쟁 범죄라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테러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계속해서 유크레인을 향해가지고 테러 공격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 이 가미가제 드론이라고 해가지고 자살 드론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진짜로 증거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이 찍히고 그리고 이런 드론들이 키이우 같은 도시들을 공격을 하게 되면서 증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란에서 이런 가미가제 드론을 러시아한테 공급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에서는 우리는 러시아제 무기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유크레인에서는 이런 이란제 드론이, 이런 이란제 가미가제 드론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다 보니까 유크레인은 이란과 지금 단교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란 내에서도 지금 시위가, 이 히잡에 대한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한테 이렇게 무기를 공급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도 나오면서 이란은 계속 궁지로 몰리고 있는 것 같고요. 러시아랑 이란이랑 똑같은 놈들인 것 같습니다. 둘 다 아주 그냥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굉장히 최신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최신 전투기가 이렇게 날아올라가지고 연습 비행을 하다가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 어느 한 아파트로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최신 전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비싼 이런 전투기인데 이런 전투기가 전쟁에서 싸우지도 않고 그냥
비행 훈련을 하다가 아파트에 떨어져 가지고 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13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지금 푸틴 이 또라이 새끼 한 명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당연히 유크레인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유크레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국민들도 엄청나게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이런 사람들의 생명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네요. 야, 이 푸틴 진짜 누가 좀 암살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일론 머스크의 스탈링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스탈링크가 유크레인에 이렇게 떠 있으면서 유크레인 사람들한테 인터넷 서비스를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무료로 이 스탈링크 서비스를, 이 인터넷 서비스를 계속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미국 국방부한테 엄청난 금액을 4억 달러인가 엄청난 금액을 청구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일론 머스크한테 좀 양아치라고 한 말이, 왜냐하면은 원래 스탈링크를 써가지고 일반적인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좀 비난도 많고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말을 바꿔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무상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온 뒤로 미국 국방부에서는 지금 스탈링크, 이 일론 머스크 이 스탈링크에게 위성 인터넷 비용을 지불을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론 머스크 이 스탈링크가 이렇게 제시한 금액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합당한 가격으로 이렇게 좀 잘 좀 지불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무료로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수는 없겠죠. 일론 머스크도. 그런데 좀 양아치 같은 게 너무나 많은 금액을 처음에 이렇게 청구를 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양아치지 않았나. 뭐 어쨌든 뭐 일론 머스크는 뭐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일론 머스크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이지 않습니까? 지가 알아서 잘 하겠죠. 그러면서 엑손 모빌 있지 않습니까? 엑손 모빌은 러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철수를 한 게 좀 굉장히 엑손 모빌한테 손해를 입으면서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한 40억 달러어치 정도. 그러니까 엑손모빌의 한 30% 지분 정도를 러시아에 있는 이 지분 정도를 러시아 정부한테 빼앗긴 채 이렇게 철수를 당했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러시아는 말도 안 되는 깡패 짓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전 세계로부터 고립이 되면서 아주 그냥 폭삭 망해버려가지고 러시아의 역사에 푸틴이라는 인물이 진짜 최악의 오명으로 좀 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 이 전쟁 소식은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또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전에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또 세큐리티 해주는,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가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드들을 자신의 호텔에 묵게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호텔에 묵게 하면서 이 호텔 청구비 있지 않습니까? 이 호텔 청구비를 과도하게 청구를 했다라는 그런 것이 또 이제 발견이 됐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세큐리티 경호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호팀이 호텔에 묵었을 때 이렇게 주는 이런 한도가 있다고 합니다. 호텔의 가격에 한도가 있는데 그것의 4배를 넘기면서 1200달러까지 이렇게 하루에 말이죠. 하루에 1200달러대까지 청구를 하게 하면서 미국 정부가 이 경호원 팀을 숙박을 하게 하는 트럼프 호텔에다가 낸 금액만 140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숙박비를 과도하게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트럼프가 트럼프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또 하고요. 진짜 트럼프는 이제 지 멋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국정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트럼프를 계속해가지고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트럼프보다는 다른 후보가 공화당에서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애플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또 애플을 또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는데, 애플의 그 아이폰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이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거든요. 처음에 이 세상에 이 애플 아이폰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 그 가격이 굉장히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한 600달러인가 700달러 800달러 어쨌든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폰 1세대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폰 1세대를 좀 굉장히 괜찮은 컨디션의 이 아이폰 1세대를 경매에 내놨는데, 자그마치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이 경매에서 이 아이폰 1세대가 거의 4만 달러, 3만 9천 몇백 달러에 낙찰이 됐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엄청나게 비싼 금액으로 팔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느리고 진짜 못 써먹겠거든요. 못 써먹을 만큼 굉장히 느린데, 뭐 그래도 굉장히 좀 히스토리컬한 물건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폰 1세대가 나오게 되면서 전 세계 스마트폰이 퍼지면서 전 세계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굉장히 또 중요한 히스토리컬한 물건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비싸게 팔리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아이폰 1세대를 혹시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잘 간직해 두시면은 나중에 엄청나게 비싸게 또 팔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잘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아이패드 1세대 있지 않습니까? 아이패드 1세대도 나중에 또 굉장히 또 비싸게 팔리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올해 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미국이 좀 굉장히 덥지 않았었습니까? 폭염 때문에 미국이 좀 몸살을 앓았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도 이 지구 온난화 때문이겠죠. 이번에는 이 겨울 한파가 미국을 강탈할 것이다. 특히 이 동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동부 지역을 엄청난 한파가 강탈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엄청나게 많은 폭설이 내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겨울에 여러분들 동부에 계신 분들은 폭설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폭설의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이제 운전하는 것이거든요. 운전하실 때 꼭 안전 운전하시고 돌아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폭설이 내릴 때에는 이제 폭설이 너무나 많이 내린다고 하면은 이제 밖에 나돌아다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좀 비상식량 같은 거, 그리고 물 같은 거 좀 많이 좀 쟁겨두시면 어떨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이런 뉴스를 보니까. 그러면서 또 뉴욕에 있는 어느 한 나이트클럽 이 밖에서 나이트클럽 이제 바로 앞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총격 사건 때문에 한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뭐 미국은 이런 총격 사건이 뭐 너무나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미국에 살고 있는 제 자신이 조금 이렇게 좀 무덤덤해지는 게 조금 무섭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LA가 이 홈리스 때문에 굉장히 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이 LA 카운티에 있는 이 롱비치 있지 않습니까? 롱비치에 있는 어느 한 홈리스가, 어느 한 노숙자가 칼부림을 부렸다고 합니다. 칼부림을 부리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막 찔렀다고 해요. 찔러가지고 한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세 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경찰은 이 홈리스를 바로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이 홈리스 문제가 계속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LA 도시 주변에서 특히 이 LA 다운타운이 가장 이 홈리스가 많은데 항상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리스 근처에는 웬만하면은 안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영국의 총리가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존슨 총리에서 이제 또 새로운 여성 총리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 여성 총리가 이제 되자마자 무슨 영국의 경기를 살린다고 하면서 뭐 감세하고 돈 풀고 그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얘기한 뒤로부터 파운드와 가치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시작을 할 뻔했거든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돈줄을 쪼여야 할 때인데, 그런데 이 영국 총리, 이 여성 영국 총리는 나와가지고 오히려 돈을 풀겠다,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좀 충격을 먹었었죠. 충격을 먹게 되면서 그때 영국발 이 경기 쇼크가 살짝 오면서 주가가 그때 엄청나게 빠졌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지금은 다 철회를 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마구 이렇게 이 영국 총리, 이 여성 영국 총리를 이렇게 쏘아붙이다 보니까 지금 취임한 지 6주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퇴임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자진 퇴임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몰아내가지고 끌어내릴 것이냐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어쩌면은 최단기간 이제 총리로 기록에 남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야, 이 한번 이렇게 정책 한번 잘못 발표했다가 완전 나가리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영국 총리이고요. 지금은 돈줄을 쪼여야 할 때예요. 지금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10%를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돈을 더 푼다고 하면은 이 인플레이션 더욱더 심각해지고 돈의 가치가 없다고 하면은 정부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돈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 총리 좀 위태위태하다. 아마도 조만간 총리가 갈아치워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영국에 대한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영국의 이 제트기 조종사들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이 제트기 조종사들을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돈을 주면서 이제 빼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기술을, 전투기 기술을 빼왔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중국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거 카피하는 거. 여기서도 이렇게 영국에서 이렇게 조종사들을 돈으로 꼬드겨가지고 이렇게 기술들을 엄청나게 또 빼왔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중국에서는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이 기술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사일 기술들 한 300여 개 정도를 돈으로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엄청나게 또 빼와가지고 이제 중국에서도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을 했거든요. 이것이 미국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파이 같은 애들, 그리고 이게 돈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사들여가지고 기술을 그렇게 엄청나게 불법적으로 빼왔다고 합니다. 역시 중국 조금 비겁하게 이렇게 또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아르헨티나랑 그리고 이 브라질 국경에 있는 이과수 폭포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곳 근처에서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이 이과수 폭포의 이 물량이 10배 정도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방문을 했었던 관광객 중 한 명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실종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실종된 사람이 실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 폭포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은 자살을 하려고 이 폭포에 빠진 것인지 아직은 잘 모른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물이 불어났을 때 이과수 폭포에 빠져가지고 이제 실종이 됐다고 하니까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지금 이렇게 이과수 폭포 같은 곳에 놀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꼭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 곳곳이, 세계 여러 곳곳이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폭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치고 그리고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이틀째 지금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1.8% 정도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또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틀째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기업 실적을 계속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기업 실적이 계속 호재라고 합니다. 기업 실적이 괜찮게 나와가지고 역시나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는 튼튼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 랠리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은행주들 있지 않습니까? 은행주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이자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이자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고금리에 엄청난 이익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지 않습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카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은행주들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은행주들이 다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것은 아니고 JP 몰건 같은 데서는 실적이 안 좋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대대적으로 조직을 또 개편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3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좀 호재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 지금 잘 오르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어제도 주식시장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나스닥이 3.4% 정도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네,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면서 마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국에서 감세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돈을 더 풀겠다고 하는 것을 철회를 했거든요. 네, 철회를 하게 되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영국에서도 어느 정도 다시 잡을 거라는 그런 좀 호재가 나와가지고 어제는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이 또 잘 올랐다고 합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이 영국에서 이 총리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해가지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조금 많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네, 이 영국발 경기 침체가 올 뻔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또 이 나스닥이 많이 오르면서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7% 정도 폭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로블록스 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중에 하나인 로블록스, 좀 많이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제 아들 딸들이 쓰는 오락을 하는 것이 이제 로블록스인데, 로블록스의 이용자가 23% 정도 지난 분기에 늘면서 로블록스 주가 어제 20% 넘게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 실적이 이렇게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잘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에 반해 가지고 뉴스들 있지 않습니까? 경기를 예측을 하는 이런 뉴스들에서는 특히 이 블룸버그에서는 어제 이런 뉴스를 내놨습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100%다 라고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 에코노미스트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1년 안에 100% 확률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조금 안 좋은 뉴스도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느 한 유명 투자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 물가가 계속해서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은 미국의 기준 금리가 9%대까지 폭등을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연준에서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올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래가지고 기준금리가 9%대까지 폭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만약에 진짜로 기준금리가 9%대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경기 침체입니다. 돈이 아주 씨가 마를 거예요. 그때쯤 가면은 만약에 진짜로 9%대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폭망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그러면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인플레이션 시대 아닙니까? 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이 시대인데, 이 인플레이션 시대가 10년 동안 지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한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가지고 10년 동안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또 애플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애플에서는 2024년도에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뒤쯤에 폴더블 아이패드, 이 아이패드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접히는 거, 폴더블 아이패드를 출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폴더블 시장에서는 삼성이 단연 최고이거든요. 네, 앞으로 아마도 삼성의 이런 폴더블 시장에서는 선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일본을 본다고 하면은 일본은 계속해가지고 경기를 이렇게 또 살린다고 하면서 금리를 계속해서 이제 거의 제로로 계속 돈을 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계속 돈을 풀다 보니까 엔화는 계속 가치는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 1달러당 이제 거의 150엔을 바라보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래가지고 지금 일본도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일본도 좀 힘들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